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코야끼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튜브입니다. 이제 오늘은 국구는 날이고 비가 좀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전히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역시 그 윤석열 탄핵의 걸림돌은 역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사실은 촛불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또다시 국민들이 민주혁명을 해내는구나, 민주주의가 훨씬 더 깊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도 개선이 되고 또 국가도 발전하고 나라도 번영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을 보면 전부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쇼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본인의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을 그 마지막까지 그 40%까지를 지키고 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 전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잘했다, K 방역이다 하는 것도 쇼였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방역이 계속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그걸 이제 쇼로서 눈치 보기를 하고 어떤 그 방역 원칙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나중에 가서는 과감하게 방역 주체를 해제해도 될 상황에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이제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신도 정부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모두 맞으시오,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소라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백신과 관련해서 사망자라든지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은,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돼야 되지, 무턱대고 의료보험 료율만 계속 올려서, 지금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 료율만 계속 올려서 유지해 나가는 것, 보장성 확대하는 대신에 올려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정한 의료보험 요율에서 중증 환자나 응급실이나 꼭 필요한 의료 부분을 제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의료보험의 이제 전국적인 목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그냥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보장성만 확대해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놔둔 것이고, 또 의료보험 재정 자체도 의사들이 전부 무슨 공산주의식으로 동네 의원까지 다 이렇게 처방전 해주면서 나눠 먹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동네 의원도 망하는 의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의료보험 그냥 무턱대고 보장성만 확대하고 요율만 올리고 의료보험 요율만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의 그 보장 내용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에 대한 그 상급 의료기관의 그런 치료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들은 사실은 경쟁에 놔두고 망하는 병원이 생기면 망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의료보험 재정이 눈먼 돈이다 남의 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의원까지 다 나눠 먹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냥 편하게 동네 병원 가서 개원해가지고 먹고 살지 뭐 하려고 대학병원에 남아서 종합병원에 남아서 고생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네 병원들은 차라리 경쟁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는 망하는 독립병원도 나와야 되고,
그쪽으로 갈 재원을, 의료보험 재원을 중증 환자를 위한 상급 병원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의료보험의 그 보장 내용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보험료율만 한없이 올리고 이런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문재인 정부는 계속 쇼만 해온 겁니다. 탁현민이라는 뭐 의전비서관인지 행사비서관인지를 두고 그냥 계속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쇼만 하면서 정권 말기까지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만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또 뭐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통일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재인이 그러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고 이것도 다 남북 문제도 자기 정치적 인기 유지를 위한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북 문제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 행위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가 들어서서 트럼프가 직접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도 덩달아서 무슨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전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지도 없고 전혀 성과도 이루지도 못했고 쇼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와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라든지 나 문재인의 정치적인 쇼에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를, 남북 문제를, 통일 문제를 자기 정권의 지지도라든지 인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쇼로 활용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관계를 활용했다라는 증거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임종석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론 하면서 통일 포기론을 내세운 겁니다. 지금 그때 뭐 정말 통일이 지상 과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열렬하게 추진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성공시키겠다라면서 의지를 보였던, 쇼를 했던 것과 달리 불과 몇 년 만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두 개 국가론 하면서 통일 포기론을 내세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당시에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각종 쇼를 하고 했던 것 자체가 다 쇼였다는 거, 다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두 개 국가론, 통일 포기론이 나올 정도면 당시 문재인 정권 당시에서도 당시에 추진했던 통일 정책이라든지 그 노력 자체도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완벽한 실패작이었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개개인이 생활 수준이 향상됐거나 개인이 행복해지거나 국가가 더 번영하거나 발전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의 걸림돌이 문재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개선될 것이고 국가가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가고 해서 결국 광화문을 둘러싸고 해서 결국은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정말 무의미한 정권, 아무 쇼만 하는 정권, 그런 정권이 5년을 그냥 허송해버리는, 문재인 정권이 5년을 허송해버리는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이 윤석열이 정말 싫어하고 문석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혐오 정서가 진보층을 넘어서 중도나 보수까지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층조차도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탄핵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전에 촛불혁명에 의해서 박근혜를 탄핵시켜 봤자 결국은 문재인이 들어서서 뭐 큰 오히려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별로였다. 어떤
촛불혁명의 결과가 국민들의 행복이라든지 국민들의 뭐 어떤 삶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5년을 허송한 것이다. 그건 문재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끌어내린다 해서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결국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은 중도나 보수층이 윤석열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개혁을 해 나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번영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또다시 문재인 정권과 같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민주혁명을 일으키면 또다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행복의 시대가 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이고, 그러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중도 보수까지 적극적으로 윤석열 퇴진에 나설 텐데, 이전에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전에 결국은 그렇게 뛰어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박근혜를 탄핵시켜 봤자 결국은 문재인이 와서 흐지부지 허송세월 5년 한 것이 뿐인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또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뭐가 좋아지겠느냐라는 어떤 패배의식, 어떤 이제 무기력감이 학습 효과로서 진보 측은 열심히 퇴진 운동을 하겠지만 결국 이제 퇴진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와 보수가 대거 참여해야 되는데, 중도와 보수는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국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퇴진에, 윤석열 탄핵의 결림돌은 결국 과거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금 진보를 넘어서 중도 보수까지 퍼지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불꽃이 아직까지 타오르지 않는 이유가 결국 실패한 문재인 정권 때문이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